등산에서는 쉬는 것도 등산법에 해당됩니다. 산행 중에 좋은 휴식법이 있고 또 중요하기도 합니다. 진정한 등산의 여유와 힐링의 의미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등산정보톡입니다. 저희 채널은 전문 강의 강좌 채널 아니고요. 보통의 등산인들 눈높이에서 유익한 정보와 자유로운 등산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어떤 분이라도 편하게 오셔서 머무르시고 나누고 싶은 말씀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무료 구독 눌러주시면 채널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번에는 등산을 할 때 쉬는 방법과 함께 어떻게 산행을 하는 것이 의미 있는 산행일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등산할 때 휴식하는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산행을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휴식은 반드시 필요하죠. 축구로 말하면 하프타임, 농구나 배구의 세트처럼 등산도 긴 운동이기 때문에 쉬는 타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른 운동이라면 쉬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등산은 딱히 정해져 있는 시간이나 횟수가 없죠. 그래서 어느 정도 간격으로 얼마 동안 쉴 것인지는 정답도 없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언제 쉬어야 할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면 본인이 지칠 때, 힘들 때 쉬면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산행하는 모습을 보면 개인마다 모임마다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는 정상에서 한 번씩 쉰다고 봐야겠죠. 올라갈 때는 힘이 들기 때문에 한 번 이상 여러 번 쉽니다. 등산하는 거리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리고 하산할 때는 힘이 덜 들기 때문에 거의 쉬지 않고 내려오는 경우가 많지요. 물론 정상 근처에서는 대부분 인증샷도 찍고 식사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하프타임처럼 쉬는 것이고요. 그래서 산행에서 휴식이라고 하면 대부분 등산 시에, 즉 올라갈 때를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타이밍에서 쉴까를 생각할 때 지칠 때, 힘들 때 쉬는 게 무난하다, 어쩌면 당연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은 건강하고 즐거운 산행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트레일 러닝이나 격한 운동 또는 극기 훈련으로 등산을 하는 것이라면 몸을 혹사시켜서라도 원하는 운동 목적에 맞게 도전하는 것이 목표이겠죠. 하지만 취미와 생활 스포츠로서 등산을 할 때는 건강한 운동과 정신적 힐링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고 몸을 혹사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당한 때 쉬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적당한 때라는 것은 본인의 몸 상태에서 다리가 너무나 무겁거나 호흡이 격해지는 순간처럼 체력의 한계에 다다르는 지점을 의미합니다. 그 순간을 참고 그냥 지나쳐서 산행을 계속한다면 몸이 더욱 힘들어지고 체력을 방전하는 상태가 됩니다. 어느 상황에서 쉬어야 할 것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체력의 한계 상황을 참고 계속 등산을 계속하게 되면 운동의 관점에서는 근육에 무리가 올 수 있고 급한 호흡을 하게 되면 유산소가 아닌 무산소 운동을 합니다. 즐거움이라는 관점에서도 몸이 힘들기 때문에 자연 속의 힐링이라는 목적을 성취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런 악조건이 되지 않기 위한 순간에 쉬어야 하는데 더 정확한 타이밍을 잡아야 한다고 하면 몸이 기진맥진하거나 호흡이 격해지고 가슴이 격렬히 뛰기 전, 바로 그 전의 시점이 좋겠습니다. 물을 마시는 것도 탈수가 되기 전에 마셔야 효과적이고 행동식도 탈진하기 전에 먹어야 효과적인 것처럼 기력이 떨어져서 몸에 무리가 오기 전에, 즉 최악의 나쁜 상황에 도달하기 그 직전에 나쁜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막는다는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몸이 아주 힘들기 전에 미리 휴식을 취해서 근육의 피로도 회복하게 하고 호흡도 고르게 해주어야 합니다. 쉬어야 할 때와 함께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쉬는 자세입니다.
등산 중에 쉰다는 것은 말 그대로 잠깐 쉬는 것이죠. 완전히 주저앉아서 쉬거나 오랫동안 쉬게 되면 다시 시작할 때 더 힘들게 됩니다. 우리 몸이 이미 등산을 하기 위한 상태로 접어들었는데 완전히 멈추게 되면 다시 새로운 동력으로 시동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령 자동차가 운행 도중에 멈췄다가 간다고 할 때 엔진을 완전 정지했다가 다시 시동을 걸어야 하는 것과 같죠. 우리 몸이 예열이 되어 있고 시동을 켜고 엔진 가동 상태인데 엔진을 완전히 껐다가 다시 시동을 거는 것보다는 엔진을 잠깐 식혔다가 다시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개념으로 등산 중에 휴식을 취하는 방법으로 자주 쉬는 것도 괜찮지만 정말 피해야 되는 자세는 완전히 주저앉아 오래 쉬었다가 출발하는 것입니다. 앉아서 오래 쉬게 되면 엔진이 식어버리는 거죠. 가급적 주저앉지 말고 선 상태로 쉬는 것이 좋고 서 있을 때도 가볍게 움직여 몸을 풀어주는 게 좋습니다. 크고 길게 숨을 쉬어서 심호흡도 고르게 안정시켜 줍니다. 쉬는 시간은 가급적 5분 이내로 너무 길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이때 등산 배낭은 풀고 쉬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배낭을 풀지 말고 쉬라고 말씀하지만 배낭은 어깨나 허리에 부담을 주는 무거운 것이므로 쉬면서까지 메고 있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물론 1, 2분 이내에 짧게 정말 쉴 때에는 배낭을 풀고 다시 메고 하는 게 번거롭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몇 분을 쉬게 된다면 조금 번거롭기는 해도 배낭을 풀고서 잠시라도 어깨나 허리를 펴고 그 긴장을 풀어주는 게 운동 건강에는 유익한 방법입니다. 다음은 즐겁게 등산하는 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로 속도와 관련된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떤 산을 만약에 A, B 두 사람이 다녀왔다고 하겠습니다. 그 산 어떻던가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A라는 분은 아유 올라갈 때 힘들더라고, 내려오는 길은 괜찮고, 또는 아휴 암릉도 많고 미끄러워서 빨리는 못 다니겠더라고, 만약 이런 식으로 답을 했습니다. B라는 분은 산이 가파르긴 한데 예쁜 꽃도 많고 나무도 많고 풍광도 좋고 전망공 좋은 곳도 많아서 사진도 많이 찍고 정말 좋았어. 또는 바위가 많아서 아찔하긴 했어도 계곡도 있고 너무 재밌었어.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두 사람의 답변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A라는 사람은 산을 그냥 극복의 대상으로만 본 것입니다. 산이 암릉인지 육산인지 난코스인지 쉬운 코스인지 빨리 걸었는지 더디게 걸었는지 주로 이런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B라는 사람은 반대로 산에 어떤 즐거움이 있었는지를 보았습니다. 멋진 풍경이나 예쁜 나무나 시원한 바람이나 계곡이 있었는지 나에게 어떤 즐거움과 재미를 주었는지를 기억합니다. 저희 같은 생활 등산인이라 하면 대부분 등산의 목적이 운동과 건강과 재미와 친목과 힐링을 위해서 등등 즐겁게 등산해야 의미가 있을 겁니다. 산을 너무 빠르게 올랐다가 쉬지도 않고 빠르게 내려온다면 도전과 극복의 관점에서는 뿌듯할지는 몰라도 산이 가진 그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발견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산에는 정상만 있는 게 아니죠. 오르는 길도 있고 내려오는 길도 있습니다. 정상의 성취와 조망만 있는 것이 아니고 꽃도 있고 나무도 있고 바람도 있고 물도 있습니다. 계절에 따라 녹음이 있고 설경이 있고 각 다른 모습도 보여줍니다. 산을 도전과 극복의 대상으로만 생각해서
적당할 때 쉬지 않고 급하게 다녀온다면 올라갈 때와 내려올 때의 난이도만 기억이 나고 산행에서 얻는 여유와 즐거움은 못 느끼게 됩니다. 등산은 목적이 아니고 과정이기도 합니다. 여유로운 속도와 적당한 휴식을 취할 때 등산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산악회와 등산 모임은 친목형 산악회이고 공동의 관심사인 취미를 공유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개인적으로도 전문 산악인이 아닌 생활 등산을 하는 분들이라면 그 취미의 재미를 얻기 위해 등산 중에 쉬는 것도 중요하니까 적당한 휴식과 여유로운 마음으로 등산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